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도 보장되는데 왜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으로 가입했냐?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생아 뇌출혈 들어보셨나요? 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태주구입니다.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태아보험 전체 특약들을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6년 동안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은 배제한 100점짜리 설계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회사의 보험료, 보장,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2개의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A사 39,900원, B사 39,670원. 오늘 영상을 통해서 2개의 보험사 설계안 모두 보여드리면서 특약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이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가 있고요, 출생 후 보험료가 존재합니다. 출생 후 보험료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입해야 될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출생 후 보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애 특약 1억 원 설정이 됐습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A사, B사 2개 회사 모두 보장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보장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장의 범주로 해당되는 신체 부위는 우리 몸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저,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 남았다 하면 1억 원에 설정한 가입금액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유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40%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하면은 40% 마이너스 15%의 차액 25%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전에 보셨던 신체 각 부위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특약이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긴 해도 1억 원까지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 이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범위 내에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해 드린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골절 진단담보 30만원, 그리고 치아파절 제외담보 20만원 이렇게 구성해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30만원 플러스 20만원, 4번, 5번 담보에서 전부 지급돼서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이죠. 5번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선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4번 골절 진단 담보에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사, B사에 보장하는 내용이 상이한데요. 치아 파절, 이가 부러졌을 때는 A사는 30만원, B사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계안 보여드리면서 A사와 B사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카카오 채널 링크 통해서 말씀 주시면 A사, B사의 차이점, 설계안 모두 저희 보험탈출구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카카오 채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상진단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금액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이 표기를 보시면 저희가 별점을 표기해 두었는데 해당 특약 별점 4점짜리 특약이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별점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상해 다쳐서 수술하게 됐을 때 보장받는 특약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1호종 수술 담보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여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3종에서 5종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 관여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호종 수술 담보는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도 넓고, 이렇게 위험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 보험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5천만 원 설정해드렸고, 비사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설정이 됩니다. 이 별점 5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진행을 하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왜 필요하냐, 성인 때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선천적인 장애, 우리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다운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사지결손 등으로 후유장애가 남아도 설정한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로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 설계안에는 소아암 진단 시에 1억 8천만 원 진단금 나오게끔 설정을 해드렸고, 비사로 가입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밑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진단비 1억 원, 특정한 자발성 소아암 진단비 전부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암 진단비 1억 원만 설정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를 합산해 보시면 1,511원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요, 내가 이 1,511원 때문에 차후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 없겠지만요,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좋은 보험 설계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도 보장되는데 왜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으로 가입했냐,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생아 뇌출혈 들어보셨나요?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20%,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도 20%, 총 8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중복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진단 시에 지급받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태아보험은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이의 병력상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 하면은 성인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을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최초에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 전환 시에도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원 설정해드렸고, 비사는 참고로 뇌성마비 진단담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는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른 특약들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이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의 청구 경험상 뇌성마비 진단 받고 이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이 부모님 중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 1년에 한 번쯤은 이 수족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를 옮아왔습니다.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있나요? 다른 엄마는 태아보험에서 진단비 30만원 받았다던데 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수족구 진단비 연간 1회 한도로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특약은 차후에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은 구성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 태아보험의 베스트 특약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어떻게 설정해드렸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의 경험상 우리 아가들 폐렴이나 수족구나 원인불명의 고열, 기타 질병들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 아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아가들은 한 번도 입원을 안 하기도 하지만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꼭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겠지만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인지 없는 아가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입원일당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장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되고요.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원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비사는 1일에서 180일까지 7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 입원일당은 비사가 더 유리하네요.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담보 하루 4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 저렴하죠.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A사 기준으로 10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 실손보험에서 1인실과 특실은 기준 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이 25만원이라고 한다면요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가 급박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1인실 특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는 다인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일당 1인실 담보까지 꼭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중복 적용됩니다. 6만원, 4만원, 20만원 합치면 얼마죠? 하루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일당 하루 5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NICU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이룬둥이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 NICU에 입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환자실 입원일당 담보에서 하루 5만원 추가 지급돼서 질병 입원일당 중복 적용됩니다. 그럼 6만원 플러스 5만원, 비사 같은 경우는 7만원 플러스 5만원 이렇게 지급돼서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입원일당은 중요합니다. 최대한으로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아가들 수술했을 때 우리 아가들이 뱃속에서 태어난 질병,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우리 아가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 수술비는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A사의 경우에는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합니다. 단 혀 유착증, 설소대 제거 수술 빼고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혀 유착증도 보장을 합니다. 대신에 30만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1호종 수술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A사의 경우에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보장이 불가하죠.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혁영,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이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보험금 청구 경험상 이러한 질병들은 청구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 기준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시에는 1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화염성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으로 레이저 치료 받았을 때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10만원에서 계속해서 반복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질병수술담보 50만원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수술담보는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1년에 10회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10만원 곱하기 10, 100만원 지급되고요. 연간 1회 한도 50만원 해서 1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연간 6회 한도이기 때문에 10회 다 지급이 되지 않고 6회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빼고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최초 1회 한도로 200만원 지급이 되지만 B사는 연간 12회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대표적인 수술, 구순혈, 구개열, 토순, 그리고 심방심실 중격혈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들 정말 중요합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혈손으로 진단을 받고 이 추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과를 관찰하다가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수술 기법에 따라서 수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앞전에 질병 수술 담보, 질병 1호종 수술 담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 진단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진단 담보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 A사는 8대 장애, B사는 시각, 청각, 언어 3대 장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지체 내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8대 장애 진단 담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된 내용입니다. 우리 아가들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 받을 때 질병 코드가 R 코드라고 하면요,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치료도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F 코드로 진단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 부모님께서 전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이 F 코드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 출생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여러분들 태아보험은 22주 6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태아 특약은요 22주 6일, 23주가 되면 가입이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 설계안 보시면 태아 특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 가입이 되고 꽤 중요한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장애 출생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종은 심방심실 중격혈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30만원 보장이 되고요. 2종은 다지증, 구순혈, 구개열,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보장이 됩니다.
3종은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 증후군, 심한 장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000만원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B사는 1종으로 포함되는 이러한 장애들도 2종과 똑같은 금액으로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는 1000만원 동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출생담보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이용했다. 하루 5만원 지급하는 저체중아 입원일당 설정을 했고요. B사는요, 출생 위험담보라고 해서 저체중아 입원일당 뿐만 아니라 2.5kg 이하로 태어났다. 50만원 지급을 하고 2.0kg 이하로 태어났다.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오늘 태아보험 설계한 모든 특약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주요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기타 다른 특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주요 4개 보험사 인수 기준, 보상, 산모 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해서 주요 4개 회사 설계한 비교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아보험은 설계,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설계,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설계안이 궁금하시다면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탈출구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 전문 스태프들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고요.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말 늦은 시간 관계없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